유시민 작가의 2분 뉴스 출연 이후 역시나 후폭풍이 거셉니다. 뉴 이재명의 수장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해명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에 대한 설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그 전에 낚시 아카데미 마지막 방송 때 나 정말 걱정을 했거든.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얼굴이 너무 뭔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얼굴빛도 너무 안 좋고 확 늙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진짜 걱정을 했는데 이분 뉴스에 딱 출연을 했는데 좋아졌어. 매불쇼 때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자, 유시민 작가의 이분 뉴스 출연 감상평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의 중복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의 힘과 제 말의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제 생각과 거의 같다는 걸 확인했지만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압도적인 말의 힘의 차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안 하고 싶어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 했었던 얘기 있었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동영에게 사과해야 되겠다. 이동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동안 이동영은 이게 대통령의 뜻이야 이랬잖아요. 제가 뭔 개소리해 이랬거든요. 나는 이동영처럼 변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동영의 말이 다 맞았어. 자, 그런데 이동영에게 그 부분은 사과할 수 있지만 이동영은 줄곧 보안수사권 남겨야 된다. 추가수사권이죠. 보안수사권 말이 무슨 보안수사권이야. 추가수사권 검찰에 남겨야 한다. 꼭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뉴 이재명들 그 패널들 있잖아요. 얘네들 주장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표적수사, 보복수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엄청 크게 진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게 고발사주하면요. 표적수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별건 수사를 막았대요. 지금도 별건 수사 금지돼 있습니다. 별건 수사로 기소했다가 최근에 기소 중지 처분받는 사례들 엄청 많습니다. 자, 문제는요. 기소하기까지 피해자가 받은 고통 누가 책임집니까? 검찰이 처벌받나요? 안 받아요. 보안수사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장난이잖아요. 법에 없는 단어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윤석열이 만들었나? 그때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검찰에서 만든 용어다. 보안수사권이든 뭐든 간에 수사권이에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의 뜻이다. 이동영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스베이다와 매불쇼에서 나오지 않았던 발언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핵심이죠. 뉴 이재명들이 난동을 부리는 게 친명 세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현주나 이런 애들이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의 수장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상한 것 같아. 너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예. 자, 어물전 비유가 정말 찰떡이었죠. 민주주의라는 건 권력이라는 어물전에 비린내까지 나게 하는데 좋은 제도다. 예, 모든 어물전은 비린내가 난다. 근데 썩은 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촌철살인 비유, 이게 유시민 작가의 힘이죠.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현주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모들의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모들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김용 정진상 아니야? 왜 말을 못하지?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야기가 이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 있죠. 자, 촌철살인 어물전 비유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요, 유시민 작가의 이분 뉴스에 출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요,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고 태도와 생각을 수정한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죠. 유시민에게 각 세우고 싸움 걸다가 그거 내가 잘못했었다, 사과한다, 이런 적도 있었고, 문재인 이재명 대선 경선 때 문준용 의혹 들고 들어왔다가 지지율 한 방에 꼬꾸라지고 나중에 사과한 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런 기대를 안 했겠지만요, 이재명이라서 아주 조금의 기대를 해봅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썩은 내 납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노선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 이 모든 분란의 시작과 끝은요,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이동영의 말들에 주목을 했어요. 우상호의 말, 정성호의 말, 조상호의 말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동영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친명이라는 놈들은 지금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왜? 지금까지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게 바로 자기 정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정청래와 이재명이 엇박자가 난 건 검찰개혁 말고는 없어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것들, 대통령 의지가 담긴 법안들 정청래가 반대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정청래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검찰개혁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요만한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회동 네. 이후로 그 멸칭 쓰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그 갈라치기가 심해서 갈등 내용에 골이 깊어져 있는 거를 조금 좀 좁혀보자. 네. 이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네. 대통령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총선 대선도 힘들다라는 심각성들을 다들 느끼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좀 더 좁혀가 보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당대 전략상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긴 한데 네.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를 딱 지적을 해서 네. 반명이다. 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ABC 얘기하시면서 김민석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절대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어떤 전략 하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 바보 아니면 한국말 할 줄 알면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잖아 그게. 근데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말을 했다. 뭐 실패는 필연? 뭐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글자만 하고 그렇게 따가지고 하는 코멘트하는 유튜버들 막 쇼츠에도 엄청 돌아다니더만 맞아요. 네, 방송만 네. 뭐 공중파나 내 것이 미디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 말도 그대로 그분들 논리가 있어요. 실컷 칼로 쑤시고 나서 피가 나니까 난 피 안 났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그게 칼로 쑤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는 나도 그 그게- 얘기야. 네. 이게 왜냐면 전제를 딱 뒀거든. 지금 검찰개혁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예. 실패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길로 예, 가지 예. 마세요. 그리고 모호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재명답게 해석투쟁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그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정말 심각한 것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거 내각 잘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정계개 이거는 진짜 걱정스러운 얘기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아니니까.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거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저는 헌법 개헌에서 연임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또 들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네. 그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내각제로 바꿔서 총리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뇌피셜인데 네, 네. 그만큼 말하자면 이게 예민하게 지금 걱정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을 만든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최근에 대통령 X의 글까지 이렇게 쭉 감안해 보면 뉴 이재명 이른바 그런 노선에 예.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뭐라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그거를 예. 단순히 그냥 옹호가 아니라 그 그림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 대통령 생각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소외나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이건 충분히 이렇게 저에게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왜 대통령님께서 그 생각을 가졌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한 1, 2분, 한 2, 3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저는 어떻게 봤냐면 48%로 득표했잖아요. 예. 대선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마땅했죠. 네. 왜냐하면 내란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조국당이라든가 진보당 후보를 안 내고 단일 후보로 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55% 이상 득표를 하는 게 음.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상식이었는데 김문수였고 상대가. 근데 48%에 그쳤거든. 너무너무 못마땅했을 텐데 대통령은 그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진영이 다 힘을 합쳤는데 왜 이러지? 이거밖에 안 된다. 2030의 마음 못 얻네.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못 얻었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데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48.6밖에 못 얻었지? 그 얘기는 사실 55 정도 얻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악마화 시켰잖아요. 범죄자로 그렇죠.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언론이 예. 그렇게 만들고 댓글 부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싸워서 정상화 시켜야겠다. 55가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내 임기 중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희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못 얻었던 거를 개인의 요소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보다는 어떤 2030 중도 보수층이 안 오네 이쪽에 이렇게 보신 거 아닐까라는 게 저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겪어봤는데 그때는 집권 초반에는 트럼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워낙 내란도 청산에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검찰 이슈가 전면에 뜨는 거는 그렇게 국정 우선순위에 좋지 않다. 의제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난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이제 재판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람인지라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 문제도 약간 고민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친노나 DJ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자기 독자적 계보들이 있었지 않냐. 정치 세력도 있고 밖에 지지 그룹도.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밖에서 누군가 계속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친명 세력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밖에도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친노 친문 성향이 강했던 이 층과의 뭔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것 뭐 같고 때문에 확실한 친명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과거에도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친노 있었고 밖에 노사모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각각 핵심 지지 세력을 코어 그룹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런 요구들을 했을 것 같아 누군가는. 그래서 음. 임기 중에 초반에 그런 거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를 늘 강조했으니까 기존 진보와 좀 다른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브랜드로 한 그렇지. 새로운 지지자 집단, 결속력 강한 나는 지지자 그건 집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예. 생각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맞물리면서 중도 보수 확장, 외연 확장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쪽 노선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런 거를 뭐 의도하지 하지는 않았겠죠. 않았겠지만 네. 그거는 진짜 일부 네. 나쁜 지지자 그룹들에서 한 거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고 이러지는 안 해서 오해가 쌓인 거라 보는데 그러다가 합동 논쟁 거쳤고 검찰개혁 논쟁 거치면서 검찰개혁에서는 사실 정부안이 사실은 안 먹힌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예. 반기를 들고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서 네. 사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도장은 찍었지만 사인을 했지만 대통령의 구상과는 좀 다르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과정에서 투쟁도 한 건 아닌데 갈등 양상에서 당이 우위를 점하였던 과정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수용해야 된다고 결정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통령께서 표현하든 예, 수용을 표현하든 하셨죠. 어쨌든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합당은 자기는 지론이 찬성이었는데 핵심 지지자 그룹들 그다음 김인수 총리나 이런 쪽이 다 반대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청래 때리는 호재다 지금 시기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뒷짐진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외연 확장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네. 대통령의 공으로 갈 거고 그러면 외연 확장이 훨씬 호재가 될 텐데 저쪽에 사람들 막 더 데려올 수도 있고 허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성과는 못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성. 사실은 견제론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부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책 내 책임으로만 보려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코드에 맞는 김민석 후보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를 좀 당선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련의 모습이. 아니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딱딱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쭉 다 안 들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서 건강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어를 확실히 결속시키면 우리가 내부 지지층을 확실히 결속만 시키면 조국혁신이나 진보하고 통합과 연대에 대한 걸 잘하고 대통령의 국정선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55%까지는 득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다. 선거에 뭐 패배한 정당도 아니고 이걸 왜 확 허물려고 하느냐 근간을. 그러면서 지지층 간에 이렇게 격돌하게 만드냐. 이게 온당치 못하다. 상황 진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건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니까. 박지영 대표 분석이 상당 부분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게 일련의 과정에서 다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재명을 브랜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건 있어야 돼요. 대통령한테 그게 있어야 돼. 있어야지. 예,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확장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아쉽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그런 어떤 검찰의 아가리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검찰 아가리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쪽은 누구냐. 이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가장 화가 나서 뭐랄까 선배 의원들하고도 막 다투고 했던 게 그런 거였고, 당신들 이재명 무시하는 거 아니냐. 니네 같은 학생운동에 화려한 경력도 없고 무슨 니네를 압도할 수 있는 경력도 없고 무슨 뭐 새가 세상이 입을 벌리는 무슨 엄청난 학벌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니들을 뭐 돈으로 윤택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속으로 지금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너네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깔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원들도 상당 부분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그때도 이제 수박이라는 멸칭 사태가 있었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대표를 흔든다. 이런 것 때문에 결집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지켜낸 거 아니에요. 네. 대표를.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러면 노무현도 싫고 문재인도 싫고 나는 원래 이명박 찍었고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세칭 586 운동권 세대 오만함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구원해냈느냐? 아니거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말 민주당의 코어라고 표현되는 민주당이 지켜가야 할 진보 개혁 진영의 소중한 가치, 이거를 절대적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앞장섰죠. 지켜낸 거거든. 그 사람들 앞장섰죠.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니네가 왜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건방을 떠냐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열받는 게 시대착오적으로. 지지자들 핵심 지지자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그렇지, 사람들인데 뉴 이재명 세력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막 여러 사람이 섞여 있거든 지금. 그 전에 막 이재명 대표를 막 욕하던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섞여 있거든. 근데 네. 자기들이 지난 대선 때 때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혹은 윤석열이 선거운동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내가 유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재명 외치는 거야. 가장 사랑하고 네.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가장 원했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맞장구를 쳐 그거랑 같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난 대통령하고 연락한다. 대통령의 뜻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락하거나 뭐 바쁜데 대통령한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 너무 깝치는데 또 정권 초기 되니까 또 저 깝치는 것도 저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그거가 점점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거기가 더 중심이 돼가고 있는 것 중심이 같고. 되고 역성을 드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해진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건강한 노선 투쟁 토론
이렇게 가면 좋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극우 세력들이 가면 갈수록 바로 한다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떼어내야 한다. 나머지 중도 보수 성향 우리 쪽으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 초기에 전당대가 너무 빡세게 붙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밀었던 박찬대가 떨어지고 정청래가 당원의 힘으로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쭉 이제 흘러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해진 거야.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비판의 강도로 더 세게 때렸다고 비난을 되게 하고 중요한 저주하고. 말씀인데. 왜냐하면 만약 전당대 그렇게 안 했으면 처음부터 그럴 일이 없거든. 그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꼈고 같이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시나리오에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랬거든. 근데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누누이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완장을 찾던 세력은 누구나 있었다. 어느 대통령 시절에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완장을 찾던 사람들이 품격 있게 성숙하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소멸되거나 살아남는 거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품격 없이 거칠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의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고립화된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대통령께서 왜 이 문제를 정리를 안 해주시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 봤는데 답이 없으셨고. 최근에 1년에 이제 X의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아, 대통령께서 저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전당대회에서도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게 현실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차분하게 논쟁을 해야 하는데 너 인마 반명이지. 너 인마 신천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논쟁이 되냐고. 토론이 되냐고.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도 에이 설마 대통령은 아니고 저것들이 대통령 팔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지. 혹은 또 청와대나 어디 정당 국회에서 대통령 눈을 가리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지.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 데서 속이 상한 건데 그거를 그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의 태도를 안 보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더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욕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다시 이거를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그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니 그 진짜 사랑하는 근데 그거를 사람은요. 시기 질투도 안 해요. 아니 나는 그 뭐 유튜브 있잖아. 대통령과 맨날 통화한다는 네. 시기 질투 한 적 우리는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하셔라 이거야. 자주 소통하는 거다. 그럼. 시기 질투 한 적도 사랑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님과 우리하고 코드 맞췄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대선 때 약속했던 그걸 잘 지켜가되 대통령이 또 실용주의 성과들 막 내잖아. 실용 정책에 그것도 박수 치고 잘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그런 거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균열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서 그 전략으로서 오히려 분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식은 지지자들의 반명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가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통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반명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이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이 반명인 사람들을 내쫓아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명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이 반명이라고 본인이 딱지를 붙인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죠. 몰아내지는 생각인 않겠지만 건가요? 네. 몰아낼 수는 없겠지만 함께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 내부에 반명이라는 있는 흐름이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있다. 이 말은 반명 프레임을 그럼 찍고 최강은 반명이 아니야? 반명 김민석 아니, 후보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 나는 대해서 누구를 반명이라고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는 궁금해요. 네. 수계야. 네. 반명은 아니고 수계야. 그냥.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걱정이 막 태산 같은데 아니 이게 나는 희한한 게 요 얘기만 합시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 이제 찐명이라고 얘기하는 자칭 뉴 이재명 찐명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박시영 대표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난 건데 당대표 경선이 세게 붙었을 때 예. 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어? 대통령이, 네, 이재명 픽했다. 대통령이 픽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도운 사람이다 네, 이랬거든.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대표를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인천시장 네. 나가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그거는 나왔죠. 확인이 된 얘기야. 그것도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했어.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왜 그걸 계속 고생을 하시냐고.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짜 생각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진짜 생각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거를 팔아먹고 나서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그거 진짜 사실 여의도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야. 그다음에 합당 관련해서도 맞아. 맞아요. 그 얘기야. 대통령 그거는- 합당이 지론이었잖아요. 근데 네. 합당을 한다고 그런다고 막 정청래가 나쁜 놈이고 갑자기 조국도 죽일 놈이 돼가지고 둘이 밀약을 했네 어쩌네 했어. 근데 그것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라고 다 확인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직도 부인하잖아. 싹 사라지고 또 네. 네. 그래? 그것도 대통령 뜻하고 다른 거였어 결국. 그 대통령하고 맨날 소통한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와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응? 이제 사실상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그러면서 김민석이 자기 입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하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떡하냐고 또 막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어. 맞아요. 나는 이게 그때 달라요. 아니 지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 네. 반대로 가면서 손바닥 막 뒤집어요. 막. 반대로 네. 가면서 대통령 네. 생각을 안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그래서 참